뭐야? 조용히 해줄래? 자, 이것도 좀 많이 틀린 것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근데 필수는 얘 6의 거듭제곱이잖아. 얼마나 바꿔요? 6의. 네, 이거 6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지수, 미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의 지수 법칙 쓰시면 마이너스 2x제곱 6은 a의 x제곱 이거 아닙니까? 그럼 지수끼리도 부등호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미수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은요. ax보다 커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정수는 2개밖에 없대요. 오케이? 그러려면 a가 얼마면 되겠니라고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거 2차 부등식으로 풀어야 하겠죠. 이거 이항시키시면 2x제곱 플러스 ax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2차 부등식은 얘가 0 되는 값을 2개를 구해야 하는데 첫 번째 값은 x고요. 두 번째는 2x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0과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다. 근데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는 음수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이제 매번 이걸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얘가 네모고 얘가 0이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두 개가 경계값이에요. 0과 마이너스 2분의 a가 경계값이 되는 거고 0보다 작다의 해니까 사이값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얘란 말이야. 근데 이거 안에는 정수가 몇 개 있어? 2개. 0 포함돼야 안 돼. 그러면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1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포함되란 얘기고 마삼은요. 이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으면 좋겠어. 이거 너무 많은 내용 들어가 있어. 되게 중요한 문제고 필수 문항이에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이걸 네모라고 봤을 때 네모라는 값은요. 마3과 마이 사이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 마이와 마일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만약에 네모가 마이너스 2랑 똑같다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안에 정수가 누구야? 마일 하나밖에 안 돼요. 마일은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여긴 등호가 들어갈 수 없는데 마3일 때는 가능합니다. 마3일 때는요. 넣는 순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차피 마3을 포함하지 않고 그 내부에 있는 것들만 상태를 확인하면 되는 거라서 그때는 마일과 마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내용 알죠? 공통수학 1할 때도 맨날 나왔던 문제고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할 때도 맨날 나왔던 문제고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그거를 확신을 갖지 않고 확인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익혀야 됩니다. 이건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문제 370번이 와우 전면. 이게 포함 관계인데 그럼 B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A랑 B랑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의 결과 A와 B의 X값에 대한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은요. 얘는요.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6에 2분의 3 빼기 X제곱으로 바꿀 거고요. 잘했어. 그럼 이 지수랑 이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미수가 1보다 크니까 지수값끼리의 범위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됐죠? 이거 사실 넘기면 3-x랑 x마3은 반대부호 관계로서 또 묶일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x값의 범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2차식으로 나오자. 2차식이니까 누구하고 누구 사이다 벌어진 값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몇 번이야 저게? 370번. 네, 요거 하시면 그래서 A값의 범위는 2분의 5하고 3 사이 얼마 안 되는 범위가 2분의 5하고 3 사이가 나와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냥 부등식 풀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이제 B 값인데요. 중요한 건 2차식이고 1차의 개수를 몰라. 그러니 정확하게 해를 구할 수는 없어. 근데 얘네들 상수한 값이 뭐 1이라고 나와 있고 0보다 작다? 그럼 이게 정상적이라면 B 값의 범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이다라는 범위가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그 범위가 누굴 다 포함해야 된다고? 2분의 5하고 3을 다 포함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걸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은 얼마니? 라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 얘들아. 이 2차 부등식을 정상적으로 해를 구하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을 거고, 그 두 개의 값을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 라고 한다면 세모와 네모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와 세모가 어떤 관계를 추가로 만족해야 되냐면 이거 아니야? 여기가 2분의 5, 여기가 3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어디 있어야 돼? 2분의 5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얘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 이해 가요? 동그라미는 2분의 5보다 더 왼쪽에, 세모는 3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 이 녀석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얘를 하나의 이차함수로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는 2분의 5보다 왼쪽이고 하나는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되겠니? 이 부등식의 내용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요 녀석이 2차 함수인데 0이 되는 이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하잖아요. 이 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의 위치. 근의 값이 누구보다 커야 된다,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뭐라 한다고? 근의 위치라고 한다고요. 그럼 중요한 거야. 근의 위치는 반드시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어, 얘들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를 파악한다고? 근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근의 위치를 이용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캐치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야?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매번 똑같아. 이건 다른 방법을 풀 수 있는 게 없어. 끝.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그래프를 푸는 거야? 얘가 이쪽에 있고 얘가 이쪽에 있어야 되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응용할까요? 그러니까 이 함수식을 만약에 y는 fx다 라고 한다면 이 fx 특징이 뭘까요? fx의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2분의 5와 3 모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별한 조건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칭축. 와우! 아니다. 효과 없어요. 대칭축은 이제 왼쪽. 함수값. 어떤 함수값? 함수값이 양수다. 보면서 얘기하죠. 어떤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것은 fx의 함수값. 그러니까 x에 얼마 넣어야 돼? 1! 와우! 갑자기 왜 1이죠, 근데? 왜 1이죠? 아닌 것 같아. 소영아. 0. 엥. 아니에요? 갑자기 왜 1이 나왔지? 얘요? 경계값이 누구예요, 지금 얘가? 얘잖아요. 얘가 경계값이잖아. 함수값 비교는 무조건 다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은정이가 말했던 대칭축 원래 되게 중요한데 이건 대칭축이 봐봐. 이 그림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대칭축이 2분의 5보다 왼쪽 또는 3보다 오른쪽 아니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가능해요. 이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대칭축이랑. 그래서 이건 대칭축을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또 뭐? 함수값 이용이 되는데 그 함수값이 누구냐고요? 바로 3일 때 함수값이랑 2분의 5일 때 함수값인데요. f 2분의 5는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 무슨 말이야? 2분의 5 아래쪽을 지나가란 얘기인 거고요. 3을 넣었을 때도 아래쪽을 지나가란 얘기야.
F2분의 5와 F3 모두 다 음수여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진짜야. 이게 없다고 해보자. 이 절로 가 있고 x가 2분의 5일 때랑 3일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해보자고. 여기 지나간다 해보자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가는데 위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었단 말이야.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것을 지나가려면요. 이런 식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 그럼 무조건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사이에서는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끝이야.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답은 요거 두 개 이용하는 거예요. 오,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를 이용해야 된다가 떠올라야 돼요. 근의 위치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분의 5하고 3을 집어넣어서 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니? 괜찮아? 오케이. 어렵죠? 어쩔 수 없네요. 다음 373번 이거 성이 맞은 거지 이거?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부등식이잖아. 몇 개? 두 개. 그럼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 해 구하는 거 괜찮았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x고 여기는 x가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괜찮았어요? 아니요. 안 괜찮았어요? 자, 만약에 3의 x제곱을 t라고 한다면 3의 x제곱, 3x제곱은 27, 27t가 될 거고요. 얘는 t분의 9가 될 거고요. 244 되겠죠. 얘네들 연결이 더하기예요. 보여요? 어떻게 돼야 됐어 이거? t 곱해서 t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 없어? 그래서 t 값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t에다가 3의 x제곱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어서 x값의 범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 값이 안 예쁘면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대부분 다 이 값은 3의 거듭제곱을 바꿀 수 있는 이쁜 값들이 나올 거예요. 정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이상하게 나온다? 그럼 내가 뭔가 계산 실수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 x값의 범위 나오겠죠? 괜찮아요? 두 번째, 얘는 또 어떻게 해요? 5의 5분의 1의 x제곱을 다시 뭐? t라고 치환을 한다면 5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5t고요. 5t. 앞에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0t가 됩니다. 그럼 얘는 t제곱. 뭐야? 인수분해 되겠어? 안 되겠어? 해요. 되겠죠? 이 5 곱하기 25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또 될 거 아니야. 그럼 t값의 범위가 나오니까 또 x값의 범위 나와 안 나와? 공통범위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이해 갔어요? 되게 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수식으로 나와 있는 거 두 개 다 해본 거라고. 근데 얘가 좀 헷갈릴 수는 있지. 얘 제곱 바로 보시면 얘는 제곱이 안 보여서 t를 한 번 더 곱한 다음에 풀었어야 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밀어넣어줘. 좀 어떻게 이거요? 해보자 그러면. t를 곱하면 얘는 그냥 9t분의 9인데 t 곱하면 9죠. 냅두고 넘겨요. 마이너스 244t. 이거 아닌가요? 되겠죠. 무조건 27을 뭘로 쪼개? 3 곱하기 9? 이걸로 안 되나 보네. 27하고 그냥 9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요? 얘 곱하면 얼마야? 27하고 9 곱하면 7, 9, 63, 2, 9, 18, 243이잖아요. 1이었잖아. 이렇게 되겠죠. 아주 예쁘진 않지만 인수분해 되죠. 이거 안 되면 못 푼다니까요. 얘가 3의 거듭제곱이 안 나오면 못 푼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니네들이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더군다나 얘를 치환한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가 3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이어야지만 답이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못 구한다니까. 단순하게 여기 4, 7 이렇게만 돼도 x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뭐 로그를 막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답이 안 나요. 그렇게 막 이상하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 3의 거듭적으로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네. 땡큐. 네.
요거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7번 일단 딱 보조하면 느껴져야 돼요. 지수, 미수 모두 x가 있습니다. 그죠? 안 이뻐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에 있는 걸 내려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고민되는 건 x면 여기 1인데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일단은 그게 정석적인 거 알겠죠? 자 일단은 정석적인 걸 해볼 거긴 할 건데 그런데 얘도 거듭제곱이네? 그럼 x-4의 제곱에 또 이 전체 x-4제곱인 거네,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정석적인 거니까 지수인 x-4를 내리기 위해서 양변 로고를 취할 거야. 그죠? 근데 어떤 로고 취할 거야? 미수 얼마인 걸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갑자기 4? 갑자기 4? 이루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상용 로그로 칠게요. 여기는 로그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로 해도 상관없을 거라서 그냥 미수를 10인 상용 로그라고 본다면 잘 볼게요. 여기다 로그를 취해.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가겠죠? 아우 마이 갓. 왜요? 불편해진다. 로그가 없어서. 서영 어떻게 풀었어? 저 이거 틀렸어요. 누가 맞췄었는데? 유이. 그렇게 할 거 맞추지 말라니까요. 얘들아,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자 일단 첫 번째 나는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풀고 싶냐면 x 빼기 4를 치환하고 싶어. 왜냐면 얘도 x 빼기 4고 얘도 x 빼기 4잖아. 그래서 x 빼기 4를 a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x 구할 때는 a에다가 4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를 구하자고. a에다가 4를 다 더하자는 얘기야. 그게 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해 갔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a에 2a제곱. 이거 a제곱이고요. 그 위에 a제곱. a의 2a제곱은 1보다 작다. 괜찮나요?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부등식으로 풀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내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원래는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하려고 하려면 얘를 내려야 되는데 역시 내리는 게 마땅치 않아 이게 지금. 내리는 게 마땅치 않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미수 A를 가정해서 1보다 큰지 작은지 가정을 해서 나눠서 풀려고 합니다. 오케이? 해봅시다. A가 만약에 0과 1보다 크다고 할까? 0과 1 사이라고 먼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1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A의 0제곱. 왜 안 돼? A 0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미수가 똑같아졌으니까 누구랑?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죠? 지수 비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작으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무엇이다? 0보다 크다. 근데 전제 조건이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다 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였어. 됐죠? 그럼 두 번째 A가 뭐한 경우? 1보다 더 커요. 그럼 똑같이 A의 0제곱인데 미수 A가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죠? 그럼 2A가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말이 돼 안 돼?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는 0보다 작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립하는 게 없네요. 그럼 오롯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A가 0과 1 사이여야 한다. 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원래 값 x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여기 a에 얼마를 대입하면 x 마사를 대입하시면 x는요 4와 5 사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지금 기억하자. 미수가 얼마인지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서 반정식은 풀기가 어렵지 않지만 부등식은 좀 풀기가 불편을 해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어려운 문제는 다 이래. 우리가 구간을 직접 나누는 거야. 미수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푸는 거야. 우리가 일부러. 여기까지 괜찮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좀 내가 잘못 푼 거야. A 값이 0과 1 사이인 거랑 1보다 큰 거 이건 괜찮은데 지금 내가 뭘 생략했죠? 뭘 생략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A가 0인 거 했어 안 했어 내가 지금? A가 0거 아니 A가 뭐야? 1인 거. A가 1인 거 안 했잖아. A가 1인 것도 했었어야 돼. 원래는 꼭.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수로 보는 게 아니라 A에다 1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세요. 1에 2제곱 1이죠. 1은 1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라고. 그래서 제외시켜 주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x가 4가 아니라고 했어. x가 4여야지만 0이 되는 건데 4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기는 해. 이해가죠? 하지만 이제 그런 조건이 없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서 풀었어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어려웠네요. 됐고요. 79번. 문정이 맞았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보이셔요? 2분의 1 x제곱 4분의 1 x제곱 치환하고 싶죠? 치환을 해야 돼. 당연히 누구를? 2분의 1의 x제곱을 t 얼마요? t제곱 이 얼마? 2분의 1의 2제곱은 4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 t 그 k를 놔줄까 땡겨올까? 이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할래? 땡겨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면은 이제 미분 하고 한 사람들은 나는 이제 이거를 땡겨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땡겨오는 게 맞기는 맞아요. 자, 어쨌든 이거 2차 부등식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범위가 있어. x가 음수일 때, x가 0 이하일 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x는 지수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t값이야. t값. 그럼 x가 0 이하이면 t값의 범위가 재설정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쉽게 말해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0제곱 1 되는 거잖아. 근데 x가 0보다 작은 숫자를 넣으면 t값은 어떻게 될까요? 1보다 어떻게 될까요? t가 1보다 작을까요? 커질까요? 얘들아 이거 그림 그리시면 어떻게 돼요? 감소함수잖아. 근데 이 지수 x가 음수란 얘기는 y축보다 어떻게 되라는 얘기야? 여기보다 왼쪽이네요. 이 왼쪽 구간에서의 y값의 범위는 1보다 더 크거나 같다 아닙니까? 이해 갔습니까? 정의역이 x가 0 이하인 거니까 이 그림 말하는 거라고. 그럼 치역은 1 이상이다가 되는 거죠. 그 치역이 바로 누군 거야? t값인 거잖아. 그럼 얘가 1 이상이다라는 범위가 설정되는 거라고요. 이건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치환하는 거. 됐니? 이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 뭐래? 항상 성립하래요. 절대 부등식인 거죠. t가 1 이상일 때 얘가 항상 성립하래. 다행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4분의 1이라서 대칭축을 알거든요. t값의 대칭축 얼마예요? 얼마야? 이거 나누기 2니까 얼마야? 나누기인데? 8분의 1. 이게 8분의 1이야. t값 8분의 1. 여기가 대칭축인 거고 그럼 그리면 8분의 1 대칭축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얘기인 건데 중요한 건 t값의 범위가
1 이상이란 얘기예요. 8분의 1 대칭축보다 살짝 오른쪽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1인 거야. 맞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 이차함수는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얘가 무조건 떠 있으면 당연히 x축이랑 만나는 거 없으니까 얘가 양수인 건 맞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이야? 미안해. 좀 그림 이상하긴 한데 대칭축이 대칭축이 8분의 1 위에 있어. 그리고 x축이랑 교점이 몇 개야? 두 개라고 여기. 그런데 1일 때는 위에 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범위가 t값이 1보다 큰 거니까 여기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말하는 건데 이 오른쪽은 다 어때요? x축보다 위에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커서 교점의 개수가 2개인 녀석들도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이걸 체킹할 수가 없다 이거야. 됐니? 그럼 뭘 만족해야 돼? 경계값이 1이잖아.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경계값이 1이잖아. 1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1에서의 함수값이 위에 있으면 된다. 오케이? 근데 1일, 그러니까 0이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0이 될 수 있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점을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은 전부 다 위를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시고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시고 여기 t에다가 얼마를 넣어? 1을 넣어. 그래서 f1을 구해. 1-4분의 1 마이너스 k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풀면 답이 이거 나오네. 계산은 엄청 간단하네. 자, 이거 한 별표 100개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완벽해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서 요 내용을 갖고 나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얘보다 더 어렵게 나올지 좀 더 쉽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조건이야. 조금 이따 오답할 때 이거 아까 내가 측하랑 문제랑 얘랑 같이 필수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 알겠죠?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인이 이렇게 푼 거지? 저 틀렸는데. 누가 맞았지 이거? 맞은 거 누구 있었는데? 은정이 맞았나? 안 풀었어요. 그래? 윤아 맞았잖아. 이렇게 푼 거 맞아? 나눠서? 이걸 한 거 맞아? K 8 K가 8? T 마이너스 응? 얘가 8분의 1이 된다고? 아니요 T 마이너스 8분의 1의 제곱 그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대로 풀었다는 얘기야? 그럼 네가 한 거는 요 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 그림으로 푼 건데? 답이 안 맞을 텐데 그러면? 암튼 이걸로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터잉이 한 건 뭐냐, 윤아가 한 건 뭐냐면 꼭지점 좌표가 네가 말한 뭐 8분의 1, 얼마였을 거 아니야? 그때 y값이 그거는 요 꼭지점의 y좌표 값이 0보다 위에 있어야 돼로 푼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아니잖아.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꼭지점의 y좌표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적용시키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값은 1일 때 값이 0 이상이다로 풀었어야 돼. 답 맞춘 거 안 돼요? 이거 확인하세요. 애들 이게 늘상 내가 매번 말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계속이야. 이건 계속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내용을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미적분하거나 나중에 미적분 투두까지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계속 이걸로 연결돼서 풀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기본 세팅 값이야. 이거 나 꼭 알아야 돼. 이따 오답할 때 잘 안 되면 다시 또 질문하십니다. 베리베리 임포턴트.
그러니까 얘가 또 나오잖아. 얘가 또 나온다고. 아, 일단은 요거 먼저 한번 하고 갈까 우리? 요거 한번 하고 갈게요. 지금 일단 79번하고 80번 풀게요.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371번이었나) 아닌가? 아니 이거 두 개 해보세요. 78, 79, 80 두 번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야 돼. 해보세요. 해봐.